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집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집 사려고 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실 수 있어요. 저도 학생 때는 렌트를 그냥 살았어요. 렌트 월세집이 미국에서 굉장히 흔한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결혼한 가정이 있으실 거고, 이제 그 나이쯤 되면은 이제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집 사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제 의견을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집을 산 적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겪는 어떤 루트 같은 건데, 학생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렌트, 월세집을 살다가 이제 직장을 잡으면 이제 다들 집을 사려고 하는데, 왜 집을 사려고 하냐면은 한국인들이 특히 이제 와이프들 모임, 그 한인 와이프들 모임에서 이 집 산 여자들이 집 없는 여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염장지르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집을 샀는다고 막 집 자랑해요. 그리고 마치 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집 없는 사람들은 막 가난하고 인생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일종의 집을 가졌다는 그런 심리로 다른 사람한테 우월감을 이제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인 모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다른 집 와이프들이 뭐 이제 취업했으면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렌트 집은 학생 때나 사는 거고, 직장 있으면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거고, 집 없으면 뭐 이렇게 아파트 렌트 같은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다른 한인들이. 그러면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레파토리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렌트, 즉 월세 집을 살게 되면 남에게 돈을 줘야 되지만, 자기 집을 사게 되면은, 그 자기 집 그 모기지로 사게 되면은 그 은행에다가 자기가 내는 돈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집을 사기 위한 자기 돈이기 때문에 남의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집을 사야 되는 논리를 막 한인 모임에서 막 주로 이제 다른 집 와이프들이 되게 열변을 토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소리예요. 미국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가성비가 높게 살 수 있는 주거의 형태는 렌트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집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아파트 살 때는 재산세를 안 내도 됩니다. 아파트 렌트 살 때는 월세만 내면 돼요. 재산세는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은행에서 뭐 한 30년 할부로 융자 받아가지고 본인 미국에는 융자라기보다는 모기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모기지 론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집을 사면 그 집은 본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다 그 빌린 돈을 30년간 할부로 갚는 시스템인데, 미국이 보통. 그러면 사실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내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가 굉장히 비싸요. 저는 미국에서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와이프랑 제가 한인 모임에 가가지고 어떤 집산 다른 가정 와이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저희도 막 이렇게 집을 사야 되는 건가 아니 뭐 그런 강박관념에 막 쌓인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인 모임 갔는데 다른 한인 와이프들이 집은 이제 직장을 취업을 했으니까 학생도 아니고 집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집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닌 건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집을 사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도 고민하다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한인 모임에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렌트 살면은 남한테 월세 내고 살아야 되지만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그 융자 갚는 거는
내 집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내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면 자기 집을 소유하는 순간 재산세를 내요. 근데 제가 미국의 한 대도시 서버브 지역에 집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집 가격은 35만 불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죠. 물론 4억 원 정도가 큰 돈이지만 한국의 강남 아파트에 비하면 미국의 하우스는 앞마당 잔디밭 있고 뒷마당에 수영장 있고 2층씩 양옥집에다가 뭐 방이 한 6개 정도 있는, 화장실 한 3개 정도 있는 그런 아주 넓은 집이기 때문에 아주 대궐 같은 집이죠. 그런 게 한국 돈으로 4억 원 정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30년 할부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을 사야겠다는 그런 어떤 열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저한테 집 사라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 집을 소유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병들이 다른 사회 초년병들에게 막 조언을 해주는데 사실 저도 몰라서 산 거예요. 근데 사고 되게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냐면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5만 불 정도 하는 집을 샀는데 사는 순간 재산세를 매년 한 15,000불 정도 재산세를 내야 돼요. 15,000불이면 이거를 한 달, 매년 재산세 한 15,000불이니까 물론 재산세는 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봐봐요. 한 달에 재산세를 한 달 1년을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내가 재산세를 내는 분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그것만 가지고 대충 15,000불을 12로 대충 나눠봅시다. 15,000불을 1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대충 한번 제가 한번 암산을 해보면 15,000불 나누기 12는 대충 한 1250불? 대충 맞죠? 대충. 자, 1250불 정도를 월 재산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렌트 살 때 보통 미국의 서버브 지역에 렌트 하잖아요. 그럼 월세 한 1,500불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집을 사게 되면은 재산세로 1,250불, 물론 주마다 이 재산세는 다르지만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뭘 내야 되죠? 내 집값의 30년 이자. 엄청난 거예요. 자, 봐봐요. 대충 계산해 보면은 30년, 35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걸 30년 할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자율 한 대충,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 다를 수 있지만 대충 한 4%, 연이자 4%를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월 얼마 부담금이냐면 2,000 몇 불 정도 부담금이에요. 재산세 플러스 그 모기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월 3,000 얼마 내야 된단 말이에요. 렌트 살 때보다 더 빠듯해요.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거기다 플러스 자기 앞마당 잔디를 깎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직접 깎아도 되는데 이거 진짜 쎄 빠집니다. 집을 가져보신 분들 알겠지만 앞마당 잔디 깎는 거 진짜 힘들어요. 더운데 땡볕에 뭐 그런 뭐랄까 농사꾼 같은 모자 쓰고 잔디 깎는 기계 밀면서 잔디 깎으면 한 1시간 넘게 하면은 등에 흥건히 땀이 젖고 얼굴 새까맣게 탑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보통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드너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잔디 깎아주는 거거든요. 잔디 깎아주는 거 한 번 와서 깎아주는데 얼마 미국에서 내라고 하는지 알아요? 50불 정도 내라고 합니다. 50불? 그쵸? 거기다가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기세는 뭐 렌트 살 때나 하우스 살 때나 비슷비슷해요. 전기세는 원래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쓰레기 비용이 봐봐요. 보통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렌트를 내잖아요.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를 공동으로 수거해가고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보통 렌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공동 부담금으로 해서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쓰레기 비용이 굉장히 싸요. 그런데 하우스에 살면은 쓰레기 비용이 비쌉니다. 쓰레기 비용이 비싸요. 아시겠죠?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렌트 살 때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주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집을 사보고 집을 오랫동안 경험해본, 관리해본 저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집을 안 사보거나 집을 이제 갓 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무슨 소리 하냐면 미국에서는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 좋은 플랜이 아닙니다. 이제는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걸로 돈을 버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그거보다 다른 데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투자하면은 집값보다 더 투자 리턴을 많이 벌 수 있는 금융 투자 방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꼭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꼭 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뭔가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못 살았던 시절에 내 집이 없어가지고 막 집주인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집주인이 막 방 빼라 그러면 방 빼고,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 올리고, 막 집주인한테 아부하고, 막 이런 관계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상처받아가지고 꼭 내 집을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인들은 집을 꼭 구매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렌트가 사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주거 방식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방식으로 집을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그냥 아파트에서 렌트하는 것보다 미국식 막 미드에 나오는 앞마당 잔디밭 있고 막 뒷마당 잔디밭이나 막 수영장 있고 막 차고 있는 그런 내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거 렌트 하세요. 렌트하면 재산세 안 내도 되고, 렌트가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그런 집의 관리 방식입니다. 내 집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세 내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은행에 다달이 내야 되는 이 모기지 그런 부담금, 이거 생각하면은 직장인들이 등골이 더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집은 정말 내가 현금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냥 다운페이 왕창 하고 살 수 있으면 몰라도, 무리해서 막 사회 초년병들이 막 무리해서 남들이 막 다 집 사니까 나도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사지 마세요. 그러다가 파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조심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인들 와이프들 모임을 조심하세요. 거 가면은 여자들끼리 서로 가스라이팅 엄청 합니다. 막 집 자랑에 막 내가 뭐 몇 평짜리 집이 있다 막 이런 목에 힘 딱 주고 이 남 앞에 딱 자랑하는 막 이거가 있는데, 여기서 자존심에 꿀려가지고 또 남편한테 와가지고 여보 우리도 집 사야 돼 흑흑흑 이런 구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인 모임에서 이 집 가지고 막 뭐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은 자리를 슬쩍 피하세요. 괜히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집 샀다가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좀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돈이 있어서 집 사는 거는 뭐 그거는 본인 자유죠. 하지만 이 한인들 모임에서 막 집 자랑에 막 눌려가지고 나도 집 사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집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꼭 집 살려고 하는 한국인들, 요런 분위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미국에서 다시 말하지만 가장 가성비가 높은 형태로 주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렌트 시스템이에요. 월세가 가장 가성비가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이브한 재산세를 가지고 뭘 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뭔가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가스라이팅, 특히 와이프들 모임을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